네, 그 외사법 시간 이고요. 사실은 한 2주, 한 3주 만에 된 것 같은데 2주 동안 안 한 건 아니고 2주 동안 제가 사실은 접속을 못 해가지고 녹화가 좀 안 된 점은 좀 다 여러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되었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부터 좀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오늘 해오신 거 있으시면 그거 먼저 간단하게 발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이건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아직 뭐 다 풀진 않았어가지고 지금 그 증명기초 문제 주신 거 이제 호목 6랑 호목 7 정도 남았는데 한 12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풀어보고 있고 원래는 호목 6 뭐 호목 6를 푼다, 5를 푼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싹 풀고 그랬는데 어차피 6, 7만 남아 있고 그 선대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 6 하나, 7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풀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6이랑 6-1이랑 7-1 정도 풀었고요. 6 호목 6 같은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요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그 바이젝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퀴밸런스 클래스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주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6-1번 같은 경우는 F가 X에서 Y인 바이젝션일 때, 그리고 요렇게 주어진 함수가 함수에서 함수로 가는 그러한 함수가 있고, 그게 또 바이젝션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게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거랑, 이게 G가 바이젝티브일 때 phi G도 바이젝티브 하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주어진 정의에 대입을 하는 걸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에 요거니까 뭐 그대로 정의에 집어넣어서 F 합성 F.G2.G1. F 인버스 이렇게 나오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G1 그 일단은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무조건 어소시에이티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게 항상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의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면은 요 부분이 그 아이덴티티 함수가 돼서 결국엔 똑같은 게 되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결과가 같으니까 이거를 증명한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냥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의에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어,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일단은 G가 바이젝티브일 때 요게 바이젝티브이냐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그냥 정의에 대입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C가 바이젝티브이기 때문에 그 C가 바이젝티브 때문에 그 유니크한 H가 존재하죠. 요 안에 FY에 어떤 H냐면은 phi G를 했을 때 H가 나오는, 그리고 H는 이거인 유니크한 H가 존재하기 때문에
H가 존재를 하고 그 H는 요건데 그 지금 여기서 F도 바이젝티브로 주어졌고 G도 바이젝티브이기 때문에 바이젝션의 컴포지션은 바이젝션이라서 H가 바이젝션이고 요게 바이젝션이 돼서 결국에는 요게 바이젝션인 거를 까지는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그 요 바이젝션의 인버스를 구하면은 요거의 인버스여서 합성함수의 인버스 정의에 의해서 그 순서 바꿔주고 다 인버스 처리해주면은 FG 이게 요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이 정의에 따르면은 phi G 인버스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까지도 그 간단하게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몇 가지 좀 네,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어, 그, 이건 그냥 제가 보고 궁금한 거였는데, 피가, 이게 이제 피라는 어떤 이제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에서 이제 어떤 G라는 이제 어떤 합성함수가 있는데, 그 지금 제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피 바로 옆에 있는 그 화살표로, G 화살표, F 서클, G 서클, F 인버스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 그-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그 뭐랄까 G를 어떤 F 서클, G 서클, F 인버스로 보내는 어떤 매핑을 말하는 건지. 네, 이게 G 맵 to 요거예요. 음, 요 기호가 아마 맵 to라는 기호일 거예요. 음. 요, 요, 요 G를 요걸로 보낸다. 그러면은 무슨 걸 하고 싶냐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1번 그 질문에서 show that 네, 뭐 B 이제 G sub 2 circle G sub 1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말하는 G sub 2와 G sub 1이 각각 여기 그 F circle F sub 2 circle G sub 2 circle F inverse sub 2 이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 요게요. 예. 예. 아, F는 그냥 그게 G에 뭐가 어떤 상황인가랑은 독립적이군요. 네네. 어. 어떤 라지 F, 캐피탈 F 말하는 F, 건가요? 그 스몰 F. 그 합성함수일 때 나오는 그 스몰 네네. F. 이건 얘는 상관없는 거죠. F 같은 경우는 이미 주어진 거고, 그냥 F라는 어떤 바이젝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요런 것들을 그냥 주어졌다고 할 때, 그래서 그때 그냥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G에서 요렇게 가는 함수를 하나를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이런 꼴을 볼 때마다 되게 좀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형태를 저는 가장 처음에 본 그 수학 그 분야가 어디냐고 했을 때 선형대 수학에서 보게 됐었고 그 선형대 수학에서 LU 디컴포지션 할 때 그때 이제 그 뭐랄까 우리 저기 대수에서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네. 매트릭스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짓을 하게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걸 할 때 저런 꼴을 가장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봤을 때 뭔가 뭐라고 할까? 사실 저 꼴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음, 어떤 꼴이요? 어, 요 꼴. 그 꼴이요. F.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옆에 그 어떤 함수나 어떤 무언가나 연산을 해주고 그거 인버스를 뒤에다가 해준다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인버스를 해주고 뒤에다가 그걸 해준다고 저도 그거 왜 그 그러게요. 그거 자주 그러긴 하는데 그게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자주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선대에서 매트릭스를 쪼개는 거에서도 저런 형태로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대수 연산 뭐 이런 거 할 때도 저런 것도 하고, 그러, 왜, 왜 저, 왜 저 짓을 할까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는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이유는 이제 뭐 저렇게 했을 때 뭐 연산량이 줄거나 계산량이 예, 쉽거나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거랑 무조건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궁금한 거죠. 저 꼴을 만들어냈을 때 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를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런 형태를 되게 많이 보긴 했는데, 많이 보고 잘 쓰고 이런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일단은 6-1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7-1은 한 반쯤 푼 것 같아요. 그래서 7 같은 경우에는 카디널리티에 대한 얘기가, 호목 7 같은 경우는 카디널리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카디널리티가 결국에는 바이젝션 두 집합 사이에 바이젝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이젝션이 있으면은 무슨 바이젝션이든 상관없고 바이젝션이 있다는 것만 알면은 카디널리티가 같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위에 티오렘 같은 거는 제가 찾아서 넣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원래 문제는 그냥 construct injection from R to following subsets of R 해서 then use CSV theorem to conclude that they have the same cardinality as R 인데, 이 CSV theorem이 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위에다가 정리를 할 겸 붙여놓은 거고요. 이게 칸토어, 슈레더, 베른슈타인 티오렘의 약자인데, 어, A에서 B로 가는 인젝티브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인젝티브 함수가 있을 때, 인젝티브 함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어떤 바이젝티브 펑션 H가 있다 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증명도 보고 이랬는데 살짝 아직 확실하게 증명이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았는데, 어 그거는 지금 조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명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스스로 써봐라 라고 하면은 못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티오렘은 받아들이고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갔어요. 아직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정리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인젝티브 펑션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R에서 요걸로 가는 인젝티브 펑션만 만들어주면은 R에서 सब셋으로 가는 인젝티브 펑션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빼준 거잖아요. 정수를 빼준 거여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요게 무슨 함수냐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함수꼴로만 써주면은 조금 헷갈려서, 약간 제가 그림판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제가 함수를 만드는 게 보면은 그 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약간 정수 부분 여기 1이 그
어디냐 0에서 1까지의 범위만 먼저 그냥 살펴보면 되거든요. 0에서 1까지의 범위랑 똑같은 비슷한 형태로 나머지를 다 바꿔주면 돼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 제가 그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인젝션을 하나 지금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을 하고 그 인젝션에 대해서는 이제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네. 세임 카디널리티를 그러니까 실수와 세임 카디널리티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바이젝션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원투를 뭔가 만들어내게끔 지금 계속 포뮬레이션을 하고 있으신 과정인 거죠. 어 바이젝션 자체를 구하는 건 아닌 것 자체를 구하라고는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theorem에 따르면은 그 R에서 요 R-2로 가는 인젝션 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R-2에서 R로 가는 인젝션 함수가 있으면 바이젝션이 있다는 거니까 바이젝션이 있다는 게 theorem이니까 그냥 그 theorem을 이용해서 R에서 R-2로 가는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이미 적어놨는데 R-2에서 R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GX는 X 하면은 그냥 다 R로 그냥 1대1 매칭이 다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냥 सब셋에서 R로 가는 거는 그냥 그 아이덴티티 매핑을 해주면은 그냥 인젝션 되는 거거든요. 인젝션 함수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 여기에서 되는 인젝션 함수만 구해주면은 그 티오렘에 따라서 바이젝션이 존재를 하고 바이젝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디널리티가 같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바이젝션,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제가 100% 이해를 했고요. 어, 제가 여기서 그냥 좀 이게 궁금한 건데,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F라는 함수에서 R에서 이제 R-G로 지금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G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지금 하신 건데, 어, 지금 X는 저기 가우스 함수인 거죠. 그 뭐냐, 브라켓 X 해서 하신 거. 이제 얘는 플로어 함수인데 가우스 함수 그냥 소수점 떼주는 내림함수. 음, 왜냐면 그러면, 이거를 제가 내림함수로 만들어준 이유가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요. 0에서 1로 가는 거에서 얘가 거의 아이덴티티 함수랑 비스무리하게 만들려고 한 건데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면은 될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여기서 요렇게 가는 함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갈 때 여기서 2는 여기서 점프를 뛰어서 여기서 요렇게 가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이 y축이 공역인 거잖아요. 그렇- y축이 이제 레인지인 거다 보니까 이 y축에 얘네가 들어가는 것들이 r-t 안에 속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똑같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r-t에 속하고 g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런 스텝 함수 형태의 거를 만들어 주려면은 뭐 이게 하나의 예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중간 포인트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함수들 그 조각 함수들의 모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태의 함수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 이제 R에서 여기 R에서 그 X인 여기가 R에서 그 R-G의 सब셋의 하나로 सब셋으로 가는 이제 어 인젝티브 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약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결국에는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쪼개서 어,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들어가게 요거 하면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오니까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충 잡아서 10부터 100까지 하면은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 밑으로 안 나오는 요런 함수 여기 99에서 만날 거 99에서 하고 11에서 딱 10일에 근접하게 되는 함수처럼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면은 뭐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은 R 전체인데 공역 치역 같은 경우에 레인지 같은 경우가 이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서 그리고 1대1로 매칭이 되는 함수가 돼서 그래서 인젝티브한 함수를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아이덴티티 함수로 만들어주면은 CSV 디어렘 사용해서 바이젝션 존재하고 바이젝션 존재해서 카티널리티 같다. 그거 말을 아직 안 써먹긴 했는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냥 문득 궁금한 건데 수학에서 항상 그런 거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 아이덴티티가 있냐 없냐 그런 거랑 그다음에 뭐 카디널리티가 같냐 안 같냐 그런 것들이 많이 따지는 것 같아서 그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하시려고 했던 작업 자체는 저는 약간 이해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합성 함수를 계속 그냥 함수를만 찾아내는데 R에서 R-G로 가는데 그러니까 코도메인이 정확히 딱 정수만 빠져 있는 뭔가 안에 들어가게끔만 하면은 뭐 오케이 약간 이런 형태로 지금 접근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네. 예시를 찾아내신 것 같아요. 어, 잘 안 들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게그 도메인은 R이고 그리고 그 코도메인은 R-G로 가는 이제 상황 그 어떤 함수를 하나 찾는데 그게 코도메인이 정수만 다 빠져 있도록 뭔가 지금 그 함수들만 정수만 빠져 있게끔 하는 함수들을 찾아내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정수만 빠질 수 있게. 근데 이게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아직 깔끔하게 풀었다는 느낌이 잘 안 들긴 하는 기분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정의상 틀리지가 않은데 인젝티브면은 뭐 그 보면은 지금 R에서 R-2로 가는 인젝티브 펑션이다 라고 하면은 R-2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원래 인젝티브니까. 인젝티브는 당연히 그냥 여기 R에 대해서 단 하나의 원소만 가면 돼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R-보다 살짝 작은 서브셋이니까 결국에는 작은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놔도 이게 바이젝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약간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근데 다른 생각은 들질 않아서 이렇게 해도 인젝티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약간 CSV 티오렘을 좀 더 잘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요 분이 이게 사실 무한을 다루는 거기 그러니까 실수라는 집합의 개수가 그 무한히 많은 거여서 그 무한히 많은 거에서 요만큼의 무한히 많은 거가 빠지더라도 똑같은 무한계이다라는 거, 무한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바이젝션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아직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만 그려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니 이거 분명히 R에서 뭔가 R보다 뭔가 조그만 걸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 탓이 R보다 조그만 걸로 가는 거고 그것보다도 더 작은 걸로 가는 느낌인데 카디널리티가 같다고 뭐 하는 거니까 바이젝션이 존재하고 카디널리티가 같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약간 마음에는 아직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뭔가 저는 기준점인 것 같은데요. 그 아마 나중에 가면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아마 그 말씀하셨던 게 공리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그 공리가 그나마 수학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로 하도 싸우니까 이 정도로 그냥 적당히 좀 그냥 타협 좀 하자. 약간 그래서 나온 큰 공리인 것 같고 아마 분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걸 또 깨야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그거고 지금 내가 생각할 시스템에서 그거 안 맞으니까 그거는 안 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전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 지금은 이제 뭔가 그 뭐랄까 그 보편타당하다라고 여겨지는 현 시대에 여겨지는 수학을 배우다 보니 하도 싸우니까 사실 그게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누군 이게 맞고 누군 이게 틀리다 이렇게 아마 얘기가 있었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그리고 딴 거 연구하자. 지금 그것만 붙잡고 하생을 할 거냐 약간 저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라서 만날 때마다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뭐 답이 없는 문제니까 그냥 저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지금 사실은 그 생각이거든요. 이게 그 뭐랄까 그러니까 목적과 뭐랄까 수단을 좀 혼동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걸 다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 선생님도 이제 비슷하시겠지만 내가 이런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생물학적인 뭔가 포뮬레이션을 할 때 계산을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검증을 하고자 하거나 뭔가 아니면 구현하고자 할 때 이럴 때 뭔가 갖다 쓰는 용도니까 제가 막 너무 막 뭐랄까 특히나 저기 뭐냐 도메인과 코도메인 뭐 집합 뭐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게 돼버리면 약간 주객 전도가 되는 느낌이 나서 사실 저는 좀 주객 전도가 되지 말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일단은 문제는 여기까지 풀었고요. 지금 선대 같은 경우는 책을 쭉쭉 훑어보고 있어요. 아직 좀 쭉 훑어보고 있는 형태여서 어 일단은 그 채널지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약간 선대를 설명을 할 수 있게 적어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선대를 훑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여기 컴퓨터에 없겠구나. 그 리니어 알제브라 던 라이트이라는 책인데 잠시만요. 왜 있었던 것도 하고 이 책이다.
지금 요 책 가지고 네. Undergrad Text in Mathematics에서 꽤 유명한 책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선대 책이 약간 공대 쪽이나 저는 응용수학 쪽으로 왔으니까 공대 쪽이나 이런 응용수학 쪽에서 가르치는 텍스트북이다 보니까 주로 막 약간 계산 쪽에 초점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부터 그냥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약간 수학과에서 배우는 듯한 느낌으로 가요. 얘가 벡터 스페이스 그 보통 막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하는 거를 먼저 리니어 알제브라 할 때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같은 거나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벡터 스페이스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약간 계산보다는 약간 수학적인 그런 구조 같은 거 이거를 왜 그런 수학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음, 그래서 요걸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여기 나오는 정의들이나 기본적인 속성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definition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definition들이 이게 뭐가 있는지 리스트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쭉 해서 그 다음에 리스트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조금 해가서 빈 칸을 이렇게 남겨두고 네. 나중에 요거를 프린트를 해서 그 음, 다음에 이거 빈칸만 보고 얘 제목만 이 데피니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만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혼자서 알아서 짜내려 갈 수 있게 음, 음, 해보려고 지금 해보고 있어요. 일단은 원래는 그냥 진짜 백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정의랑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백지 상태에서 쓰라고 할 때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은 아예 백지에서 선대를 처음 강의를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대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학 쪽을 이렇게 비슷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정의 빈칸을 주고 거기를 이제 쓰는 사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 푸는 거는 뭐 공부를 하면서 몇 개 골라서 풀어보는 정도라고 왜냐면 그 책에 있는 거를 완전히 다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낭비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고 증명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나 정도씩 더 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반 정도 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은 뭐냐면, 저도 좀 하는 고민 좀 하겠습니다. 같이. 그, 송대생 보시는 책이 훨씬 더 약간 좀, 뭐랄까, 좀 더 간결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네네. 최근에 보고 있는 강의가 이 책 기반으로 그냥 쓴 책이라서, 이 책, 저 처음 봤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그냥 보는 거고, 그다음에 좀 내려가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 지금 이렇게 초록색 표시해 놓은 것들이 제가 보는 그 튜터 강의에서 다루는 그 단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만 지금 네네. 하는 거고,
그러면 순서대로 뭐 필드 얘기야 뭐 당연히 뭐 나올 테니까. 벡터 스페이스, 서브스페이스. 저도 약간 비슷한데 그냥 이런 것들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게 필드가 뭐고 벡터 스페이스 뭐고 이런 것들 그냥 좀 기술하면 어떨까 그 생각 좀 그냥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송 선생님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 생각하기는 하신 거죠. 그냥 저는 사실 이런 것도 그냥 내가 대충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나? 약간 그 생각. 미니 오퍼레이터랑 네. 좀 넘어가서 처음에 근데 이런 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생각도 좀 있거든요. 나 이게 그래프 이론이 중간에 있던데 나 이것도 좀 대학에 네.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좀 있는데 뭐 좀 당장 다른 거 음,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코딩 시어리 뭐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같은 경우는 뭐 그 시리즈에서도 봤겠지만 그 학부생을 위한 거라서 저 스프린저에서 나오는 뭐지? 언더그래주에이트 텍스트 인 매스매틱스 뭐 이러다 보니까 학 기본적으로 학부생 대상으로 만들어진 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간결한 것 같아. 그 학부생 대상이군요. 학부생 대상으로. 근데 대학원생 대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뭐랄까 그냥 욕심 많은 교수님 쓴 책이 아닐까?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가끔 교수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학생들 골탕 먹이 싫어지지. 넘어가서 디터미넌트나 뭐 아이겐밸류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이게 솔루션이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풀어보려고 음, 하고 이런 것들 조금 하고 나서 저는 그 증명 기초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증명 기초를 볼 때 너무 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답답했거든요. 뭔가 내가 수학에 대해서 하나의 분야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약간 삽질, 삽질은 하는데 유의미한 삽질을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이제 문제를 풀어오시고 하시지만 저는 사실 문제만 봐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그 생각이 나서 그냥 하나 정도는 붙잡고 내가 좀 이것저것 끄적여 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행동은 이거에 집중을 할 거고 뭐 가장 기본적인 뭐 것들이죠. 뭐 다이거널라이제이션 모달 캐논 폼 이런 것들 뭐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넘어가서 6장부터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스펙트럴 티어리 뭐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고 너무 막 산으로 가는 제 생각이 근데 이게 좀 산으로 가는 거고 헬머트 디컴포지션 해서 뭐 디컴포지션 종류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한가? 약간 그 생각을 했고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거는 아마 나오긴 하겠죠. 네, 뒤로 가니까 너무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 책을 선택을 한 게 어, 약간 조금 더 간결하게 쓰여진 것 같아서 확실히 그래도 너무 공학적으로 가서 계산에만 초점, 겨우슨 조르단 소고법 막 이런 거에만 초점 두고 계산만 하고 랭크 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그거 잘 설명도 안 해주는 상태에서 계산만 하는 듯한 느낌이고 막 약간 계산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많았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약간 그 순수 수학적인 부분으로 매핑이나 리니어 맵 이런 것 쪽으로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 좀 지금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이 책으로 조금 보니까 그래도 왜 선대가 약간 선형대수를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다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혀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보는데 뭐 한 넉넉 잡아서 이번 학기에 반 학기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선대를 엄청나게 막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선대를 대충은 다 내용을
들었었던 거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반학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학기에서 반학기니까 2달 정도죠. 어쨌든 공부를 빨리빨리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스피드를 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선대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스토카스틱 칼큘러스 쪽으로 가려면은 그 해석학을 조금 해야 되니까 약간 번갈아 가면서 선대랑 해석학이랑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지금 당장은 선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명기초 문제 저거 푸는 게 끝나면은 뭐 약간 번갈아 가면서 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뭐, 저는 사실 아마 한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한동안 힘드실 것 같아요. 음, 뭐 그래도 꾸준히 좀 참여를 할 거고요. 어, 계속 저는 이런 방향으로 어쨌든 이제 좀 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혹시라도 뭐 중간중간에 뭐 피드백을 주시거나 좀 괜찮은 것들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저기 뭐냐 슬랙도 그렇고 저기 메시지도 그렇고 자주는 못 보는데 그래도 한 번씩 보거든요. 어,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얘기해 주시면 경우에 네,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것들 뭐 못하는 거라도 최대한 이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서 일단 종료하겠습니다.